太古の風が今を紡ぐ未来へ思い舞いつなぎ大地響く我らの鼓動燃えゆる心大和魂和心いざ舞い踊れ和心いけいけいけいけいけ輝き我ら掴むその日まで夢見桜よ永遠に咲き誇れ心一心大地踏みしめさあ和心いけいけいけいけいけ勇気出せ歩み出せ希望胸に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요즘 이렇게 비가 한 번씩 오는데요. 비가 올 때마다 나뭇잎이 자라 있는 것을 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가 내리는데요. 며칠 있으면 24번째 절기 중 6번째 절기인 고구라는 절기가 옵니다. 네, 봄비가 내려서
많은 곡식을 윤택하게 한다는 그런 날인데요. 촉촉한 봄비가 반가운 것처럼 오늘 우리 실버대학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촉촉한 봄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버대학 체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체조는 육회, 상쾌, 통쾌로 이렇게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이 체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유쾌해지시고 상쾌해지시고 통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유쾌 상쾌 통쾌 밝은 날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 우리 모두 가슴 속에 기쁨 희망 사랑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 무릎 두 번. 이왕에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게 좋지. 한 번 더. 어차피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게 좋지. 그까짓 걱정 그까짓 걱정 다 그냥 던져버리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거야. 걸으세요. 유쾌하게 살자 상쾌하게 살자 통쾌하게 살자고 가슴 펴주세요. 그러고 사는 거야. 즐겁게. 하나, 둘, 셋, 넷.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유쾌 상쾌 통쾌 밝은 날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 우리 모두 가슴 속에 기쁨 희망 사랑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 무릎 두 번. 이왕에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게 좋지. 한 번 더. 어차피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게 좋지. 그까짓 걱정 그까짓 걱정 다 그냥 던져버리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거야. 걸으세요. 유쾌하게 살자 상쾌하게 살자 통쾌하게 살자고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야. 유쾌하게 살자 상쾌하게 살자 통쾌하게 살자고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야.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야. 유쾌 상쾌 통쾌 유쾌 상쾌 통쾌. 영감 왜 불러 이들에 뛰어놀던 토종닭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잠깐 내려놓은 누런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보람이 장가들 미천해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감 왜 불러? 사랑제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째서 방앗간 차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불러요? 복덕방 홀령감이 장기를 두자고 왔었나. 왔었죠. 그랬나. 장기는 그만두고 태권도 배우러 갔댔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감 왜 불러? 전주에 재미난 실버대학을 가봐서 가봤지. 어땠소? 이 몸이 살면서 이제야 좋은 곳 알았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여기가 전주 실버대학. 여러분 왜 그래요? 온라인 실버 캠프 한번 와봐서 와봤지. 어떻소? 내 인생 행복해 엄청난 에너지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여기가 온라인 실버 캠프. 얼씨구 좋다. 좋다. 잘했군, 잘했어. 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유쾌해지고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즐겁게 들으셨죠? 이번 시간에는 하모니카 연주를 들으실 시간인데요. 제목은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웃으실 때마다 젊어지시고 한 번 화내실 때마다 늙어지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활짝 웃는 얼굴로 다 같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임금인 정조 이산 그 주변의 정우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몽골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몽골에 왕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왕이죠.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니까 인생의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럴 텐데요. 제가 아는 척해서 되게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굉장히 위대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왕들 중에 세상을 정복하고 엄청난 나라를 일구었던 위대한 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왕이 누굴까요? 네, 어떤 분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분은 세계사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과 중동, 인도, 아프리카까지 그 영토를 넓혀서 정말 위대한 정복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는 그 나라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예술,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 도시들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그 왕은 여러분, 네, 아까 이야기했던 몽골의 왕인데요. 네,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징기스칸이 몽골에서 중국, 그 넓은 이 아시아의 모든 대륙, 시베리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용토를 넓혀가고 정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었거나 또 아니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말을 잘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력이 좋았다는 거죠. 순식간에 이제 그 시절에만 해도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했는데 말을 타고 아주 빨리 이동하고 빨리 전쟁을 해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훈련되어 있는, 숙달되어져 있고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해요.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군량미예요. 양식 말이에요. 내가 먼 그 영토를 넓혀가면서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 이제 양식을 가지고 군사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유럽으로 막 저기 우랄 산맥을 넘어서 전쟁을 해 나갈 때 양식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요, 어르신들이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포 있죠, 유포. 소를 잡아가지고 살코기를 포를 떠서 말렸대요. 포를 떠서 말려서 수분을 다 날려서 이제 그 유포를 소 오줌보에다가 이제 이 유포를 넣으면 오줌보가 늘어나니까 그 자루에 유포를 넣어가지고 말에 차고 다니면서 이제 그 유포 한 덩이를 물에다가 딱 넣으면 이제 이게 수분이 없다가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고기 덩어리로 변하는 거죠. 그것을 양식으로 해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병사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그래서 다스려지지 않고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징기스칸이 이제 자기의 그 군사들, 자기들의 용맹한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때 무시무시한 공포로, 법으로 이제 그 병사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탐내고 서로 싸우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얼마나 난폭하겠습니까? 또 막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세우고 그 넓은 영토를 정복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새롭게 조명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징기스칸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어떤 정신을 가졌길래, 어떤 방법으로 이 정복할 수 있었을까? 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징기스칸은 굉장히 아끼는 매가 있었었대요. 늘 매 한 마리를 이제 어깨 위에다가 또는 팔뚝에다가 데리고 전쟁터를 나가고 사냥을 나가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매는 징기스칸에게 아주 잘 길들여져 있는 너무너무 아끼는 새였대요. 마치 친구처럼, 자식처럼. 그래서 징기스칸이 전쟁을 하러 가면은 마치 이 매가 길잡이라 되듯이 높이 날아 올라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어떤 그 느낌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참 이제 아꼈는데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이 잠시 멈춰져 있는데 이제 이 징기스칸이 산책을 이렇게 나갔대요. 딱 나갔는데 물론 매를 데리고 갔겠죠. 매가 이제 하늘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고 징기스칸이 딱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라고, 물을 마실 만한 곳이 있나라고 보니까 요즘하고는 그때하고 다르겠죠. 오염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바위 틈에서 물이 쫄쫄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닥으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마치 품에 여러분 품에 컵이 있었던가 봐요. 잔이.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물을 다 그 잔에다가 받았어요. 이제 이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징기스칸이 그 물을 한가득 돼 있는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 위를 나르고 있던 매가 쏜살같이 날아 내려와가지고 손을 탁 치는 바람에 컵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컵이 놓쳐지면서 물이 엎질렀죠. 여러분, 제국의 황제인데 감히 아무리 말 못할 짐승이지만 사람의 손을 쳐가지고 물을 못 먹게 하다니. 이제 그때 징기스칸은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지도 물을 달라고 내 손을 치는구나. 그래서 이야기했죠. 야, 이놈아! 내가 먼저 먹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도 주마. 기다리거라. 그러면서 다시 컵을 가지고 거기 이제 흘러내리는 물을 이제 한참 물이 막 줄줄줄줄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한참 받아가지고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야, 이제 시원한 이 물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고 딱 마시려고 하는데 금세 또 날아와가지고 또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컵이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이 징기스칸이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너답지 않게 평상시에는 잘하더니 오늘은 왜 이러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컵을 주워들고 닦고 물을 다시 받았어요.
이게 살펴보니까 매가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잘 받아가지고 딱 가지고 오는데 벌써 쳤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3번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매였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징기스칸이 칼로 단번에 그냥 매 목을 날렸어요. 매를 죽였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물을 마시려고 딱 됐는가, 물이 끊어진 거예요.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보고는 저 바위 위로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면 물이 고여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징기스칸이 어렵게 해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물을 딱 마시려고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큰 독사가 독을 품고 그 물 위에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징기스칸은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를 모르죠. 그러나 더 높은 곳에 날고 있던 그 매는 독사가 죽어가지고 독사가 독을 푼 저 독국물을 우리 주인님이 마시면 안 되지. 그래서 필사적으로 날아와서 못 마시게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징기스칸이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왜 나는 물을 안 주냐 그러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내가 더 깊이 생각했었어야 됐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봤었어야 됐는데, 내가 내 속에서 마음에서 물컥 올라오는 이 분을 내가 참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징기스칸은 그 일을 깊이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다, 자기 병사들 중에 뭐를 막 어떻게 했다, 뭐 잘못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목을 차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제거하고 했는데, 이제는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저렇게 실수를 할까? 왜 매가 나한테 내 손을 쳤을까? 내가 그때 이놈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물을 못 마시게 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왜 매가 못 마시게 하는 걸까? 라고 내가 사고하는 힘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아끼는 매를 죽였을까? 이런 것처럼 자기하고 함께하는 군사들이나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그 보고를 듣거나 그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자기가 일을 처리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도자의 덕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기스칸이 그 자기가 너무너무 아꼈던 그 매를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 만든 그 매는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이 마치 날아오는 듯한 이 매였는데, 그 매의 날개에다가 양쪽 날개에다가 글을 새겨놨다고 해요. 이제 그 글귀가 뭐라고 돼 있냐면,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뭐라고요?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막 화가 일어났을 때, 막 사람의 감정이 막 올라와 있을 때는 절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사람들이 이혼하겠다고 찾아온대요. 차분하게 와가지고 저희 부부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혼해야 됩니다. 난 이 사람하고 못 살아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해. 그래. 나도 못 살아. 이혼해. 언제 그래요? 막 화가 났을 때.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물려주고 만다. 그거 얼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나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절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찬찬히 깊이 다양하게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는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깊이 다른 각도로 또 다른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는 붕괴할 때가 아니고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삐지잖아요.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네, 그럴 때 절대 그래 이제 오지 마라 자신한테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어제 너한테 말 못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막 화가 났을 때는 바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붕괴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망한다. 매 날개에다가 그거를 새겨놓고 마음에 늘 새겼다고 해요. 또 한쪽에는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이때요. 뭐라고요?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렇게 안 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벗은 벗이다. 네, 오늘 제가 징기스칸이 그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벗은 벗이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웃은 이웃이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자식은 자식이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 남편은 내 남편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붕괴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막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땐 절대 결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내 섣부른 생각과 판단이 정말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우리 실버대학의 작지만 강한 땅콩 선생님, 이화선 선생님께서 즐겁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네, 이런 가곡이 있어요. 봄이 되니까 자꾸 봄 노래가 이렇게 불러지네요. 어르신들 참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산에 진달래가 이렇게 피듯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웃음꽃, 기쁨꽃, 행복꽃이 이렇게 가득가득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목지고라는 동요에 맞춰서 손요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먹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또 주먹 쥐고 또 다시 펴서 두 손을 머리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을 머리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났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을 어깨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났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을 허리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났다. 우리 어르신들 머리 두통, 어깨 아픈 거, 또 허리 아픈 거 다 나셨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을 머리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났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을 어깨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났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을 허리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났다. 네, 이번에는 손가락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죠. 그만큼 손 운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 손을 쫙 펴보세요. 이게 손 스트레칭인데 손을 한번 쫙 펴보고 이번에 손을 하나씩 하나씩 안마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엄지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도 해주시고요. 또 반대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털어주세요. 피아노 치듯이. 그리고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하나씩 접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접어보실게요. 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다시 펴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이렇게 한번 또 피아노 한번 쳐보시고요. 네, 다시 이렇게 쫙 펴서 네, 이번에는 손을 한번 맞닿아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 애지, 새끼손가락 다시 펴고 자,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예, 이렇게 한번 또 털어주세요. 예. 네, 이번에는 손을 하나는 주먹 쥐고 하나는 이렇게 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주먹하고 가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되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우, 잘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또 손 한번 털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손유희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봄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아지랑이 속삭이네. 불러보세요.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불러보세요.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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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치매 예방 체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머리, 어차피 어깨. 잊어야 한 사랑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가둬라. 내일은 하나, 내일 둘, 또다시 셋, 넷,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앞으로, 힘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위로, 옆으로,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교차, 차차차 차차차
많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신나게. 머리, 어차피 어깨. 떠나서간 사랑이라면 다시는 생각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하나, 내일 둘, 또다시 셋, 넷.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앞으로 근심을 주먹,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위로 주먹, 옆으로 주먹,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크로스. 어깨 돌려주시고. 차차차. 잊자 잊자 오늘 많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걸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어르신들 행복하세요. 다 함께 차차차 손뼉 치시면서 함께 노래 부르시는 동안 모든 근심 걱정이 차차차 다 물러가셨죠? 예,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텃밭 시간입니다. 이강진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멋에 대해서 좋은 글을 읽어주십니다. 노년의 멋. 노년은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입니다. 삶의 여정 중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좀 더 멀리서 남의 것처럼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잘한 것만 보여서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좋습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앞서서 좋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입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시간에 쪼들리지 않고 산 넘어 흘러가는 흰구름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은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어 좋습니다. 빈 마음을 만들며 더 많은 정을 담고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삶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이 있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어느 분야에든 고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의 멋처럼 마음을 비우신 그 시절이 가장 이렇게 고수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노래 한 곡 시간입니다. 노래를 준비해 주신 정기숙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느 날 여고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흘러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저 사람이었어.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흘러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순박한 농부네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물건을 팔러 난생 처음 한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한양 갔다가 올 때 참빗 하나만 사다 주쇼. 참빗? 참빗이 뭐요? 아, 저 달 보이지라. 아, 저 달처럼 생겼는디. 달. 그려, 알았어. 아버지, 어머니, 그만 다녀오겠더라. 그려 조심해서 다녀오고 밤에 호랭이 안 만나게 조심해라. 아따, 알겠어. 걱정을 마시오. 그러면 다녀오겠어. 그렇게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농부는 서둘러 한양 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농부는 시골에서 가져온 물건을 다 팔고 난 뒤 생전 처음 나선 한양 구경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농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따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따, 아주 그냥 한양 구경 지대로 해버렸네. 한양은 참말로 볼 것이 많구만.
나중에 우리 식구들도 같이 와야 쓰겄어. 아 근데 마누라가 뭘 사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름이 뭐였더라? 농부는 부인이 사달라고 했던 물건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농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집에서 보았던 반달은 어느새 꽉 찬 보름달이 되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 달. 아 그려 달처럼 생긴 것이라고 했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농부는 장에 나가 박물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여자들이 쓰는 물건인데요. 보름달처럼 생긴 것 하나만 주세요. 보름달처럼 생긴 거? 예, 우리 마누라가 보름달처럼 생긴 물건을 사오라고 했어요. 보름달. 아, 이거 말이구나.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농부는 한양에서 사온 선물에 기뻐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둘러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루에 앉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아버지 거. 등 가려우실 때 겁나게 편하실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어머니 거. 엄니한테 딱 어울리는 비녀지라잉. 아이고 곱기도 혀라. 그러고 요건 우리 아그들 먹으라고 사온 호박엿. 우와 감사해라. 그려잉. 그러고 이건 자 우리 마누라 거. 아이고 고맙소. 부인은 선물 받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들어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참빗이 왜 이렇게 크다냐? 보자기 속의 물건을 보는 순간 부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요? 이 옆에 있는 농부가 준 보자기 안에는 참빗이 아니라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니니 무엇이다냐?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똑같이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고 엄니. 아 일비가 안양 가서 왜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왔구만요. 에? 무엇이라고야? 어머니는 며느리가 들고 있던 물건을 빼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이요? 아니 데려와도 이런 쭈구랑 할멈을 데려왔자. 뭐요? 어디 이리 내놔봐. 아니 할멈이 아니고 고약하게 생긴 영감을 데려왔구만. 아니 이놈이 어디서 늘부라는겨?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할아버지가 그 물건을 마당에 내동댕이 치자 찡그랑 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농부의 가족들을 놀라게 했던 물건은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거울이 없다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거울을 통해 봐야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거울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네, 요상한 물건이 거울이었네요. 네,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정말 요상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 모습을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아주실 수도 있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히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as the moon lost her memory. She's smiling alone in the lamplight. The
gibi